그래서 이게 양도소득세 개념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즉 종소세 개념으로 과세를 해요. 3,5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니까 아까는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적게 내는 거죠. 반갑습니다. 월세부자 슬기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계의 핫 이슈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매사업자를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매매사업자로 하면 진짜 세금 줄일 수 있을까?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일반 직장인도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시죠. 저도 처음에 매매사업자에 대해 들었을 때 정확히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4채 월세 부동산을 매입하고 운영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의 이런 의심과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실제 사례를 세무사와의 상담 내용 그리고 다른 투자자의 경험까지 모두 종합해서 매매사업자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이번 달에 제가 아파트를 2억에 낙찰받았어요. 인테리어 좀 다 하고 부동산 매물을 딱 내놨어요. 내놓으니까 한 달 만에 그게 3억에 팔렸어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일까요? 당연히 1억이겠죠. 그럼 그 1억이라는 현금이 제 통장에 딱 찍힐까요? 아니겠죠. 그럼 뭘 내야 될까요? 네네, 바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1년 이내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게 무려 70%입니다. 그리고 지방세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네, 77%나 됩니다. 그럼 제가 얼마를 내야 될까요? 그쵸? 무려 7,7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조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년 이내로 매도하는 거 단기 매도로 하는데 단기 매도로 1억 차익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워도 1억이라고 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를? 그쵸? 7,7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니까 실제 통장에 찍히는 현금은 얼마? 2,300만 원밖에 안 되죠. 보통 종잣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낙팔을 많이 하잖아요.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함부로 단기 매도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를 하지 말 것인가?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다? 매매사업자라는 겁니다. 매매사업자는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도소득세 개념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즉 종소세 개념으로 과세를 해요. 세율은 6%에서 최대 4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1억이면은 그 구간이 35%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3,5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니까 아까는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적게 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양도과액 1억에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취등록세, 법무사, 중개수수료, 부동산 관리비, 수리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양도할 때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관련 법무사 비용,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종부세를 납부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임장을 가잖아요. 그 임장할 때 교통비나 식대까지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만약에 그 가격을 1억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8,800으로 만들 수 있다면, 즉 비용 처리를 1,200만 원 이상 처리할 수 있다면 그 구간이 또 낮아져가지고 그때는 35%가 아니라 24%가 됩니다. 그럼 더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여튼 디테일한 이제 세율은 그때마다 찾아보면 되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건 일반 개인 명의로 할 때보다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하는 게 훨씬 절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 85제곱미터, 약 이제 26평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의 초과 주택을 할 때는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건물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해서 대략 그게 이제 매매가의 8%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꽤 큰 부담이죠. 이를테면 내가 이제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다. 그러면 대략 8%를 곱해보면 얼마죠?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환급받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자,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지역 주택을 팔 때는 일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곳은 집값이 너무 올랐어 싶은 그런 지역을 말하고요. 현재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강남구의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용으로 서초구의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 서초구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만약 제가 서초구에 있는 이 투자 목적 아파트를 10억에 팔았어요. 8억에서 10억으로. 그러면 양도 차액이 그렇죠, 2억이잖아요. 물론 여기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치고 딱 2억만 볼게요. 이때 2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돼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매매사업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단기 매도를 한 거면 77%를 내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장기 보유, 다시 말해서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럼 이제 차액이 2억이니까 대략 그게 45%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집을 팔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한 채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매매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죠. 매매 사업자 등록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는 이제 홈택스로 집에서 간단히 했었는데 다른 유튜브 찾아보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넉넉 잡고 30분 만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공매로 낙찰받는 걸 좋아하니까요. 만약에 제가 A라는 아파트를 신탁공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개인 명의로 낙찰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매매 사업자를 언제 발급받아야 될까요? 낙찰받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네, 낙찰받기 전에 할 필요는 없고 낙찰받고 나서 그 후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받아서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해야 될까요? 후에 해야 될까요? 네, 요거는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대출받기 전에 매매 사업자를 발급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연락하시는 대출 상담사에게 전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화하셔가지고 저 매매 사업자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제가 수강생들에게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직장인도 매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출 받을 때 3개 정도 분류할 수 있어요. 개인이냐, 아니면 개인 매매 사업자냐, 아니면 법인 사업자냐, 이렇게 이제 3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명의로 딱 보면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거 2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장인이 개인 매매 사업자로 그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그 직장인의 이름으로 사업자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겸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직장이 겸업 금지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법인 사업자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와이프,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많이 받는 질문은 매매 사업자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쉽게도 매매 사업자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매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그 주택은 사업용 재고 자산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사업자가 보유한 그 주택이 사업 목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매매 사업자의 주택이 실거주 목적인지 아니면 매매 목적인지를 판단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죠. 요거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기 매도할 건가요? 낙팔할 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매 사업자가 유리할 겁니다. 두 번째, 85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나 주택을 낙찰받을 건가요? 그러면 매매 사업자로 발급받으면 부가세가 추가로 부담되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사업자가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투자 목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문가랑 상담하시길 바라요. 투자의 성공은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느냐도 중요하죠. 매매 사업자 제도는 그런 면에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신탁공매 관련 무료 전자책도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승리하는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